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51차 새로운 6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장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6장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이틀만 복습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에서도 좀 짧게 진행했었던 내용들입니다. 6장이 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상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파트들이어서 내용 조금만 정리 잘 해주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은 1번부터 32번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행정 책임은 행정 관료가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국민에 대해서 지고 있는 의무이죠.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시민단체는 정당과 함께 공식적인 통제자의 역할을 한다. 시민단체도 정당도 정부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 통제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입법부의 구상이 여당 우위이다. 그렇다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굉장히 친할 거고, 그렇다면 효과적인 행정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X입니다.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내부 통제가 더 효과적이죠. 외부 통제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외부는 행정부 외부에서 통제하는 건데 행정이 너무 어려워지면 외부에서 통제하기 좀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너와 프리드리 기억하시죠? 프리드리는 좀 긴 책임입니다. 객관적이고 외재적인 책임보다는요,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5번은 X, 6번 행정의 책임성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과정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죠. 그리고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그 결과에 대한 처벌, 그래서 동기나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롬잭의 법적 책임 중에 도덕, 조직 내의 표준운영 절차나 내부 규칙을 활용하는 방법, 이거는 계층적 통제 방법이고요. 법적인 책임은 외부적인 통제, 행정 통제의 수준이 외부적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만든 법률 등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보니까 롬잭의 책임은 제가 정확하게 그 책임의 방향과 기준에 따라 설정되니까 꼭 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라는 외부 기관에 의해서 통제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외부적이며 공식적인 통제 방법이고요.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이며 내부적인 형태의 통제 방법입니다. 기재부는 제가 참모 성격의 기구라고 했죠. 각 부처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직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의 방법이다 보셔야 되고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전형적인 외부 통제 기관이죠. 자, 13번입니다. 교차기능 조직은 제가 참모적 조직들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부처들이 보통 교차기능 조직이고요.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서 관리작용을 분담해서 수행하는 참모적인 조직 단위들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부 통제에서 독립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X입니다. 자,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사후조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업 윤리는 행정 통제 중에서도 내부 통제의 방식, 자율적인 통제죠. 비공식적 통제 방법입니다.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 활동은 내부 통제의 방식, 맞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기재부가 관리하는 것 참모적인 역할의 통제고요. 이건 내부 통제의 방식. 입법국가 시기에는 외부 통제에 중점을 뒀으나 행정국가 이행하면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고요. 18번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이죠.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가 되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기구이기 때문에 헌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의 독립성이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다 틀렸어요. 옴부즈만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절차상의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일반적인 사법 절차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 활동에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들의 권리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를 두기 위해서 핀란드가 아니라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옴부즈만은 시정 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옴부즈만을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때 옴부즈만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곳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안에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이거는 행정부형으로 보셔야 합니다. 시작했죠. 자, 민원행정은 행정구제의 수단이 당연히 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다.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죠. 맞습니다.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이나 부실, 이거는 시민들이 행정 참여를 한 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없다 틀린 선지예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는 일단은 모두 다 공개해요. 일부의 비공개 대상들만 현재 제외해주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앞에 규제에서도 봤었지만 여러분,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7번 맞는 선지. 자, 28번입니다. 행정 PR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법적 의무로 이해되기 때문에 일방적, 명령적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 도덕적, 법적 의무 맞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무 맞아요. 하지만 일방적, 명령적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에서 시민 대표단을 구성해서 토론하는 건 수기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방법 중의 하나인 공론조사입니다. 29번 맞고요. 30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순안에 첨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아직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법제화시키지 않았을 때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 단계별로 볼 때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오늘 32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겁니다. 힘내서 6장도 열심히 파이팅 해봅시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